2025년 12월 13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원래 찍어야 되는데요. 그냥 주말에 미리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W 중해제약부터 시작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종목은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대신 급등락이 있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진행이 됐던 종목들은 전부 다 수익으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 동국제강이 드디어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동이날 롯데쇼핑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LS네트워크스가 3%대 상승을 했고요. SK 오션플랜트가 6%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와 자이SND는 매수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매수를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JW 중해제약입니다.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존재를 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전에는 손절가로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이 25,350원이었어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이제는 버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죄송합니다, 익절가를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이에요. 26,500원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35,500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500원이라는 가격은요, 이전에 박스권으로 이어졌던 이 안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지난 금요일 날 받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반등이 곧 나오지 않을까, 월요일 날 반등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하락으로 출발은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26,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RBW가 6%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래량 확인해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한가까지 거의 VI 발동하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 거래 없는 조정이 있었죠. 거래 없는 조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양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고 2,580원 위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았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2,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5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정된 거는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엔투스예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난 금요일 날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저항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돌파를 했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제강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스틸법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이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동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놨던 가격이 2,300원에서 8,500원에서 8,600원 사이였거든요. 8,500원에서 8,600원은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8,1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있었는데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585원 정도 있죠. 8,585원. 이때까지 손절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목표가는 9,300원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섬을 한번 볼게요. 한섬. 이전에 지지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15,400원 전후였죠. 그래서 15,40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16,200원대까지 올라갈 예정인데 16,200원 위에서 만약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절가를 16,2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할 겁니다. 굳이 손실이 날 때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소폭이라도 차익 실현을 계속하면서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16,4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6,200원을 이렇게 돌려내고 16,2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 볼게요. 파세코는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다음 주 또 아마 춥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춥게 되면 다시 한번 그래도 단기 한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손절가를 7,400원을 잡고 있습니다. 7,400원을 잡고 있는데 뭐 이 가격은 아직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대동은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쵸? 뭐 대동 로보틱스와 HL 그룹이 디포픽스 CS 2026 혁신상을 수상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근데 왜 올라갔냐? 대동의 경우는 사실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로봇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상승에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전의 고점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11,300원대까지는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5% 수익 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 쇼핑을 한번 볼게요. 롯데 쇼핑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 있죠. 76,000원. 76,000원에서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격을 뛰어넘어야지만 이전에 제가 목표가로 언급을 해드렸던 81,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저항에서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기관 쪽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스권이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는다. 월요일이겠죠. 월요일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손절가로 71,200원 얘기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73,450원 있죠. 73,450원.
요거 이탈하게 되면 뭐 소폭이건 어떻게 됐든 보합비인데 이때 그냥 현금화 할게요. 지지부진한 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계속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 들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덕산네오룩스 전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이렇게 있었고요. 39,000원에서 39,500원 부근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까지 거의 다 왔죠. 수급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의 수급이 중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제가 37,000원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37,300원 정확하게는 37,3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MK전자를 한번 볼게요. MK전자도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저항을 완벽하게 좀 돌파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2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시기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들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손절가로 얼마를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8,100원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가격 조금 올릴게요. 8,3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300원으로 손절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9,400원인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GF 에코머티리얼즈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됐고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게 3,900원입니다. 뭐 이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3,480원 정도 되죠. 이날이었죠. 3,480원. 그 전에 제가 손절가를 3,230원을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3,480원으로 손절가 상향 조정할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요. 달바글로벌입니다. 달바글로벌. 수익이 꽤 났습니다. 제가 11월 30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 2주 정도 홀딩을 해서 13% 정도 수익이 났어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16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16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손절가를 제가 12만 8천 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12만 8천 원. 그런데 이것도 상향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3만 8,700원, 13만 8,700원으로 상향 조정할게요. 이탈가 13만 8,7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S 네트워크스 반등이 3%대 나오게 되면서 매수했던 가격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제가 3,170원으로 잡고 3,210원에 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뭐 이거는 그대로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인터플렉스 매수를 12월 1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요. 매수 타이밍이 1,750원이었습니다. 근데 매수가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윗꼬리 달고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데 이때 거래량이 위에서 동반이 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연 이틀 거래 없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1,100원으로 갈게요. 11,100원으로 손절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익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가라고 그냥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탈가라고 변경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I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STI도 동의를 하죠.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거래 없는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제가 이탈가를 25,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상향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26,9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뭐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도 강보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전에 저항선 부분이 존재를 했던 가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할 때 거래가 동반되면서 확 뛰어넘으면 추가 상승이 이어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저항까지 올라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항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월요일날 저항 받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매수가 안 됐고요. 자이 S&D 매수가 안 됐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냥 매수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포기하고 갈 종목들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종목을 줄까 말까 고민을 했었잖아요. 차라리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할 건 하고요. 들고 갈 건 계속 들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K오션 플랜트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날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날 언급을 해드렸고요. 18,9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수 타이밍 나왔고요. 지난 금요일 6%가 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탈가가 19,000원으로 바뀌었어요. 19,000원으로 이탈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 JW 중해제약, RBW, 동국제강, 롯데쇼핑, 덕산네오룩스, MK전자, BGF 에코머티리얼즈, 달바글로벌, 인터플렉스, STI, 오션플랜트 다 이탈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인텔리안테크와 자이S&D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지금은 전부 다 수익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소폭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쇼츠 종목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계속 언급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만 평일에는 이슈가 됐던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언급 드릴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부터는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VIP 대상 교육입니다. 유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달에 9,900원일 겁니다. 그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캔들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교육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찍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 보게 되면 뭐 VIP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매매하는데 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제대로 쌓아가는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찍어 놓을 거고요. 물론 토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 없이도 이렇게 종목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정할 수 있고요. 리뷰도 스스로, 매수 매도 타이밍도 스스로 잡을 수 있게끔 다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을 나는 정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9,900원에 교육 받는 거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교육 받는데 뭐 30만 원, 40만 원 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뭐 종목들 쇼츠로 미리 어떤 종목 보는지 확인을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뭐 제대로 좀 받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